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대학교의 제이입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분석과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시작해 볼게요. 우선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먼저 보자면, 어제 제가 방송을 했을 때가, 영상을 찍었을 때가 요 구간이었어요. 요 구간에서 롱을 받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지지가 예상된다 해서 롱을 잡았었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이 공부방분들한테 드린 쇼트라이를 하는 구간, 우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관점이 뭐였냐면 23,650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 중요한 변곡 추세선인 흰선을 넘어서서 지지받지 못하면 롱은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숏을 여기서 숏 관점 위주로 손익비 좋게 숏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여기서 짧게 롱은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숏을 여기서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올 때 한번 물량 관리, 리스크 관리로 정리를 하였고, 왜냐면 이게 A, B, C로 보였기 때문에 표시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A, B, C로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리스크 관리로 물량을 한번 정리했고,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는 정리 못했었어요. 정리 못했었고, 그다음 오늘 여기 올라왔을 때 이것도 가이드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거지만 여기서 올라왔을 때 숏 들어가서 부분 익절 한번 날리고, 부분 익절 날렸습니다. 부분 익절 날린 상태고, 단기적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공부방에 드린 가이드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았어요. 가이드도 똑같았고 단기적 관점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바뀐 게 없었던 게 23,650 혹은 하얀 추세선 넘어갈 때까지 단기 관점 유지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숏의 단기 관점을 유지할 생각이다. 그리고 거기 넘어와서 흰선 위에 돌파해 내려오고 지지받지 않는다면, 지지받는다면, 그러니까 요게 돌파해서 이 구간을 넘어온다면, 지금 내려온 하락이 여기서 10파동이 일단락이 됐고, 그 다음에 요 하락이 앞에 상승분의 조정파동이라고 무게를 두려고 한다. 그 다음에 우선 22,700 부분까지 보겠습니다. 요 관점이 좀 바뀌었어요. 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음,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린 게 요 말이 뭐냐면 24,650을 넘어가면 롱을 보겠다는 거는 24,500에서 24,600을 넘어가면 롱을 보겠다고 했던 것과 같은 원리이다. 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 구간이 언제냐면 딱 3일 전이에요. 3일 전에 여기에서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에서 24,500과 24,500과 24,600 부근, 요 부근을 넘어가서 지지받는 게 아니라면 롱은 안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한 요 구간은 넘어서야지 롱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구간에 있을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요 아래에서는 손익비 좋게 숏을 보셔라, 숏을 보셔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24,500에서 24,600을 넘겨야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고점 넘어가서 이 중장기적으로 상승 채널, 연두색 채널을 돌파하는 무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굳이, 물론 여기랑 요 구간이나 요 구간에서 타가지고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매매에서는 0에서 100까지 먹기보다는 20에서 100까지 먹는 게 확률적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손익비적으로 리스크 관리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24,500에서 600을 돌파하는 무빙이 나오고, 여기 지지를 받는다면 나는 롱을 타서 올라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였어요. 여기도 요 구간 넘어가지 않으면 손익비 좋게 여기에서, 왜냐, 여기에서 이걸 넘어가면 그럼 로스를 내면 돼요. 로스를 내면 짧게, 로스는 짧게 가져가되, 내려가서 손익비 좋게 더 크게 먹는 거는 숏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구간을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시고 이해하시는 게 매매에 도움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채널 이탈하지 않으면 쭉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숏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반등 혹은 횡보를 예상했어요. 근데 횡보가 생각보다 길어지긴 했지만, 근데 횡보 예상했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23,650과 중요 추세선 흰선 돌파 후 지지까지는 롱을 조심하시고 숏 위주 매매가 좋아 보인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상방으로 튀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요게 거기까지 내려온 게 C파동이 끝났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롱진입을 말씀드린 게 23,650과 주요 번곡인 흰선 위의 지지를 확인하고 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올라갔다 여기 내려온 게 요 하락 파동이 끝났을 수가 있다. 끝났으면은 상방으로 튀겠죠. 요게 하락이 끝난 거면은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이 끝나고 올라갈 건데, 여기에서 굳이 중요한 추세 라인을 내려왔고, 롱에게 중요한 부분인 23,650을 깨진 상황에서 여기에서 롱을 들어가기보다는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하면은 들어가겠다. 여기서 롱을 잡는 이유는 뭐죠? 짧게 먹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서 상방 관점이고 이게 깨질 거다를 보기 때문에 롱을 잡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요만큼을 먹기보다는 저는 이 확실한 구간을 넘어서고 이만큼 먹겠다는 거예요.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봤자 1%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기다려보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서는 숏을 보자가 공부방 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드렸던 부분이었고, 여기서 말하죠. 0에서 100까지 먹는 것보다 20에서 100까지 먹는 매매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많이 드려요. 리스크 관리적으로 도움 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탄조끼 노스는 꼭 입으시고요, 모두들. 근데 이게 오늘 아침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 구간이었는데, 여기 구간이죠. 여기 구간에서 여기까지 요 박스 안에 오면, 그러니까 올라올 때,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ABC 올라올 수 있겠다를 봤잖아요. 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면 저는 계속 숏 보겠습니다. 숏 계속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공부방분들한테. 그다음 오늘 아침이라는 거는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제 저녁 밤 시간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숏을 계속 받은 거였고요. 요거는 최근에 강의를 하나 해드렸어요. 강의 해드리고 그 강의 이용하셔서 단타 치시는 거. 다들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이더리움으로 횡보장이라고 할 때 계속 단타를 치고 있었고요. 그다음 이더 차트인데 이더가 아까 튈 때 많이 튀었어요. 근데 제가 숏을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혹시나 이더 숏 치신 분 있으면 맥시 차트 기준, 저희는 맥시에서 선물 거래를 하니까요. 1880.92 여기 넘기면 리스크 관리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이제 지금 관점이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관점이 이제 여기에서 내려올 때 지표를 너무 시키고 내려온 게 있어요. 내려온 느낌이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비트코인 차트이고요. 비트코인 맥시 차트이고, 여기에서 보시면, 자, 흰선 아래에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흰선 아래에서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전에 은봉들을 쏟아낼 때를 보시면, 여기서 하락 같은 하락이 나오려면 보통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올려서 롱 물량을 좀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 롱 물량을 털면서 지표가 중간쯤 부분에서 확 쏟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제 더 확 쏟는 무빙이 나와줬어야 됐는데, 지표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식어 있기 때문에 크게 빅쇼트는 나오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점에서는 계속 이 채널링도 지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근거적으로 요 초록색 구간 상단, 그러니까 22,980이죠. 여기 매물대와 그 다음 요거를 하나의 하락파동으로 어떻게 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이 수렴으로 나와주고 다섯, 이렇게 봤는데, 요 하락에 대해서 1대1이면 여기 딱 맞습니다. 요 매물대가 딱 맞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1대1이고, 여기에 피보나치를 그어봤을 때 1.618 정도가 요 연두색 상단 채널, 작도에 보면은 나와 있는 요 상단 채널에 걸쳐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22,700 부분은 롱에게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구간이 23,420과 23,650이었어요.
그거는 일주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 구간이 중요한 것처럼 요 구간 올라가면 롱에게 유리한 것처럼 아래로는 22,700이 깨져버리면 숏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기 때문에 롱 구간이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규칙으로 중간에 한 팔을 끼워서 요걸 넘거나 그렇게 강한 상승도 나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그림도 살아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깨고 내려가는지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기에서 선익비 좋은 타점을 보고 숏보다는 롱을 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초단기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초단기적인 관점은 그렇고 제가 어제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요 구간에서 24,500과 24,600이 깨지지 않으면 여기서 쇼트라이를 하겠다. 그 다음에 숏이 좋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고점 대비해서 5%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쵸? 5% 가까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숏이 맞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매매는 단순하게 정말 확률과 손익비 싸움이기 때문에 그 손익비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관점이 틀려도 타점이 맞으면 수익이 나요. 그리고 그게 매매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관점이 틀려도 수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5% 내려온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구간까지 5% 가까이 하락이 나왔어요. 이제 5% 가까이 하락이 나오니까 개인 메시지로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쇼츠도 되나요 하시는데 그 소통방에 오면 저한테 개인 메시지를 하실 수 있으니까 어 지금 여기서 쇼 쳐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단기적으로 여기서 롱 쳐야 된다고 봅니다. 요구만 보고 롱 치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제가 못 보여주냐면 저는 여기에서 지금 숏은 안 타겠습니다. 여기에서 숏을 타실 거면 22,700 깨지는 거 확인하시고 혹은 이 하늘색 채널이 하단부로 깨질 확률은 크게 없다고 보여지지만 최소한 이게 깨지거나 혹은 22,700을 깨고 계속 줄줄줄줄 흐르면서 요 채널의 중단 부분을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가 주면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거나 조금 올릴까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여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채널의 중단 혹은 상단 부분까지 가서 요런 손익비 좋은 데서 다시 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이게 빅쇼트가 나오고 내려갈 거여도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되돌림은 주면서 항상 차트는 움직입니다. 차트는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추격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단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손익비 좋은 자리를 찾으셔서 롱을 치시는 게 지금 자리에서 숏 치시는 것보단 나아 보입니다. 근데 그런 구간을 차트를 보시면서 미세하게 잘 정밀하게 잡으셔서 타점을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되고 오늘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점은 같습니다. 같고 어제도 22,700 부근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2,980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확률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구간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깨진다면 그 다음 보는 구간은 22,160이에요. 22,160과 21,710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 관점이 똑같아서 굳이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어요.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지만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차트를 보다 보니 깔끔하게 이거 좀 지울게요. 요것만 켜놓고 나머진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자면 지금 보시는 거는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하나, 둘, 그 다음에 다섯이었어요. 그쵸?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 다섯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큰 하락이 나올 거다. 큰 하락이 나올 거다. 큰 하락이 나올 거다였고 이거는 적행도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큰 하락이 나오면 중요한 구간이 뭐였죠? 중요한 구간이 뭐였냐면 하락으로 내려갈 때 주시해야 될 부분 이거 깨지면 더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이 깨지면
중요 변곡 라인은 이거였고요. 여기 아래에서부터 숏이 유리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은 WXY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카운팅을 ABC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다 OB 라인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WXY라서 OX 라인 안 써놨다고 악플 다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이거 끝났으면 이거 깨지러 갈 거예요. 이게 깨지러 갈 건데 오늘 너무 이제 숏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롱 타점도 보면서 너무 지금 하방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보니까 보이는 게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없는 거는 말을 안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말을 안 하는데 요렇게 해서 A, B, C, D, E 해서 요게 올라온 거면 그러면 요게 눌림을 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거고 어, 요 정도 이렇게 이렇게 그을게요. 이렇게 그으면 지금 요 구간이 뭐죠? 22,700에서 22,910이었나? 거기 그 매물대 그 부분에서 롱트를 하겠다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요 382에 겹칩니다.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이건 제가 보기가 편해서 저는 거꾸로 보는 게 편해서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뭐 382에 겹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튀어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무게는 크게 두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거예요. 상방 관점이신 분들, 그다음에 롱을 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는 언제나 저는 항상 트라이 하는 게 롱 관점과 숏 관점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롱을 보는 근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가장 신빙성이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 계속 말씀드리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해서 끝. 이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쵸? 이걸 보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 채널을 타고 이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쁘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롱을 받기가 싫다. 역추세 매매를 하기가 싫다. 그리고 나는 다른 그런 근거들을 찾는 게 미숙하다. 그러면은 롱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롱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구간은 지금 롱트라이블 구간, 요 구간 지지로 확인하시고요. 요 구간 지지로 22,700, 요 구간 지지로 확인하시고 제가 여기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에서부터 중요 변곡 라인. 요게 깨졌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롱 그리고 뭐 현물을 들고 계신 분들 뭐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23,420 그리고 23,650 여기 구간이 깨지면은 롱과 상방 관점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여기 구간이 넘어섰을 때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변곡을 일으킬 수 있는 매물대 구간입니다. 그리고 22,700 아래에서는 숏이 굉장히 유리해요. 숏이 굉장히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상방 관점과 하방 관점을 중기적인 관점으로 상방 관점이 보이는 게 있고 눌림 이후에 재차 상승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하방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하방에 무게를 두고 있고 앞에서부터 22,000달러 부근이었을 거예요.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24,800에서 25,200 부근 정도까지를 최종으로 고점을 높이고 가팔 하락이 나올 거다 했는데 지금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원투로 이제 1파 나오고 2파 이후에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거라면 많이 내려갈 거예요. 많이 내려갈 거지만 하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그렇게 임펄스스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헷갈린다. 그래서 좀 더 그림을 지켜봐야 확실한 그림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제가 공부방에 드리는 작도 파일이고 그 다음에 라이브로 포지션을 잡을 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장이 이게 스킵무빙이다 하시는데 손절이 한 번 있어요. 한 번.
8월 11일부터 저는 손절이 한 번 나갔습니다. 요게 이제 날짜별로 기록을 해두는 건데, 제 기억에 8월 18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 매매하면서 로스가 한 5번, 맥스로 잡아야 5번 정도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매매 관점이 맞든 틀리든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셔서 꼭 매매로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로 버셨으면 좋겠고, 저는 현재 여기에서 풀숏을 쳤다가 조금씩 부분 익절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부분 익절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는 아마 여기에서 일단 숏을 홀딩하면서 롱을 트라이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그려지는 그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소통방, 저희가 요거는 이제 공부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라이브 해드리면 이렇게 노트 필기해서 다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저희 졸업반이라고 해놨어요. 저희 공부방 분들 다들 졸업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또 다들 열심히 하셔서 더 열심히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이렇게 소통방을 만들었어요. 소통방을 만들었고, 저도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다음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하시고 하시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지금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아서 영상 찍어 드린 거고, 상반과 하반 관점, 중기적 관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업데이트 드리거나 대응 상황이 있으면 제가 저희 이렇게 텔방 있는데 텔방이나 소통방 이렇게 해서 공유 드릴 수 있는 부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영상을 10분 내로 끊으려고 하지만 계속 20분이 넘게 길어지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매일 찍지를 않거나, 이 정도의 길이로 할 거면 매일 찍지를 않거나, 아니면 짧게 매일이나 이틀에 하나씩 정도 찍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매는 언제나 확률과 손익비 싸움입니다. 지지 않는 매매 하시고 진심으로 매매로 원하시는 거 모두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